오전 7시 40분쯤 DMZ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색 중이던 부사관 2명이 다리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 처음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 아주 잠깐은 기억이 안 나요. 다리는 이제 뼈랑 이런 거는 있는데 거의 절단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뼈만 있고 살점들은 이제 다 터져서 나가고 제 눈에는 보였었죠.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안타까운 청춘 하재현 하사. 전신 마취 19번을 포함한 무려 수술만 21번이나 받았고 상상 못할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하루는 깨있고 하루는 죽어있고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4년 뒤 깊은 절망의 나날을 헤쳐나와 땅 대신 물길을 가릅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사고 이전과 치료 이후랑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다시 태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좌절보다 행복을 택한 아름다운 청춘, 재현 씨의 희망 메시지입니다. 가을빛이 깊어지던 날 미사리를 찾았습니다. 수상 스포츠 조정 선수로 지내고 있는 재현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곧 열릴 대회를 맞아 아침부터 연습 준비에 한창인데 동료 남지현 선수도 있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애들 다 훈련 들어올 거 아니야. 내일 경기도 팀, 서울 전체 다 오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모자, 선크림 바르고. 저희 또 모래 사는 거라서 선글라스 안 끼면은 위에서 햇빛하고 또 모래 반사되는 빛이 세요.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는 거의 주로 끼죠. 2015년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까닭에 배에 오르려면 어려움이 많은데요. 임명웅 감독이 하나하나 챙깁니다. 빠지진 않지 그래도. 그거 더 헐렁하게 하면 불편하냐 많이? 재현 씨가 출전하는 조정 종목은 PR1 싱글 스컬. 장애 정도에 따른 조정 등급 중 팔과 어깨 힘만으로 하는 경기랍니다. 그래서 안전띠도 3개나 필요한데요. 그런데 허리까지 쓰질 못하다니 어떻게 된 걸까요? 2015년 당시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재현 씨는 수색대대 소속으로 비무장지대 수색을 가게 됐습니다. 작전을 위해 소통문에 도착했지만 우거진 수풀로 주변은 잘 보이지 않았고 더욱이 북측이 지뢰를 매설해놓고 갔으리란 예상을 못한 상황. 수색 조장이 가서 문을 열거든요. 그게 김정은 중사였어요. 이제 들어가서 저보고 그다음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남측에 한 발, 북측에 2발이 이미 매설이 돼 있었거든요. 문 기준으로. 근데 이제 북측에 있는 걸 제가 밟았죠. 이제 저를 응급처치를 하고 김정은 중사가 저를 끌고 나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걸 밟은 거죠.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지뢰가 터진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아주 잠깐은 기억이 안 나요. 흙먼지가 싹 사라지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고 이제 다리도 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뼈만 있고 살점들은 이제 다 터져서 나가고 뭐 다리는 이제 절단을 하면 되는 상태였지만 등이랑 엉덩이가 엄청 심했거든요. 철조망에 걸려있던 자신의 발과 군화를 본 끔찍한 기억에 양쪽 고막은 파열된 지뢰 파편과 화상으로 등은 물론 상당 부분이 날아간 엉덩이까지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전신 마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걸러서 하루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에 계속 취해 있고 여기도 원래 무릎 위쪽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무릎 위쪽이면은 너무 생활하는데 힘들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다리를 살리려고 피부 이식을 막 했어요. 그날의 악몽이 고스란히 몸에 남았는데요. 허리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재현 씨가 물 위로 나서자 임 감독은 땅 위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 무전기는 필수. 제일 첫 번째로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정확한 캐치 동작에서 배를 정확하게 밀 수 있는 힘, 그 훈련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캐치 높이 신경 쓰고 손 높이 앞. 좋아. 그대로. 몸 풀기라고 했는데 장장 1000m를 쉼없이 쭉 달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아 힘들어.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냥 숨 차는 거. 체력 소모가 하프 마라톤 뛴 거랑 비슷하다던데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밸런스가 지금 왼쪽으로 많이 깨지. 나 일로 많이 넣는 캐치 때 이렇게 오고, 피니시 때 이렇게 오고. 노저울 때 밸런스가 맞아야 물의 저항이 작아지고 속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민감하게 봐야 한다는군요. 짧은 만남 후 다시 달려봅니다. 재현 씨가 정식으로 조정팀 선수가 된 건 올해 4월 전역을 하고 나섭니다. 시작한 건 약 1년 전. 그동안 짧은 훈련에도 무척이나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시작 계기도 성과도 함께하고 있는 임명웅 감독의 끈질긴 러브콜 때문이었답니다. 조정 선수로 접학한 몸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선수들도 거의 하재현 선수 몸 정도 되니까 노력하면은 그 선수들하고 동등하게 한번 붙어볼 만한 기량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될 때까지 따라다닌 거죠. 퇴원하고 제가 수도병원 배치받았을 때는 의무라는 병가로 이제 변경을 해서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감독님한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어느 정도 행정직에 적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감독님이 그때 한번 미사리 나와서 배를 한번 타보자. 이제 저랑 감독님 둘이서 이제 배를 타고 물 위에 나갔던 거죠. 엄청 뭔가 여유롭고 뭔가 좀 편안하고 마음에 안정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싶었었죠. 약 3년간의 설득 끝에 함께하게 된 두 사람. 이후 조정의 매력을 느낀 재현 씨는 지현 씨에게 조정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이제 전역을 해야 돼서 이제 군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수석을 밟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하재현 선수를 이제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친분이 좀 쌓이다가 조정 한번 해볼 생각 없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시력을 잃고 그 후 왼쪽 시력까지 현저히 떨어졌다는데요. 하루아침에 레베르 시신경병증이라는 희귀병을 얻고 암흑에 빠진 그에게 조정은 새로운 빛이었습니다. 힘든 거를 이제 제 스스로 싸움이니까 이제 기록이 계속 줄어들고 좋아지고 하는 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으로 묶인 세 사람. 고된 오전 훈련을 끝냈으니 든든하게 한 끼 해야죠. 체력 때문에 고기를 주로 먹지만 식단 조절도 잊지 않는다는데요. 밥은 뭐 그냥 한 공기 이상은 잘 안 먹어요. 저희가 보통 점심만 먹고 저녁은 샐러드. 이게 뭐 체중 조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둘 다 이제 살 좀 빼려고. 보통 체격에 날렵하기까지 했던 재현 씨. 사고 후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몸무게는 30kg이나 급격하게 늘었답니다. 조정을 시작하면서 15kg을 뺐지만 더 나은 기록을 위해 8kg 정도 더 뺄 예정이라는데요. 몸이 곧 재산이니까 신경 써야 할 게 많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든든히 드셨으면 좋겠네요. 식사 후 잠깐의 휴식은 숙소입니다. 현재 두 선수와 임 감독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죠. 이제 씻고 좀 자요. 저희가 낮잠을 안 자면은 오후에 훈련할 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자는 편. 집에 온 재헌 씨가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의족 장비와 탈입니다.
근데 지금 제습해가지고 이거 조금 말리려고. 지금은 씻으면은 오후에 운동 나갈 때 또 안 말라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만 씻고요. 지금은 이렇게 물티슈로 그냥 한번 닦아. 최근 숙소에 합류해서 짐이 적은 편인데 유독 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팀 훈련 이제 소집하면은 저는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저는 화천에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항상 침대 근처나 이런 제 주변에 다 짐을 다 놔둬요. 집에서는 휠체어로 움직입니다. 의적으로 움직이는 건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잔다면서 뭘 하시나요? 빨래에 무전기 충전에 챙겨야 할 게 참 많군요. 오후 연습 시작은 3시. 그때까지 잘 자요. 어느새 연습장에 나온 두 선수를 반갑게 맞는 분이 계시네요. 언제부터 솔직히 하셨을 거예요? 저 대표팀에 23일부터. 정부체전 끝나고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서 훈련하고 데리고 와서 훈련하고.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성장으로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팀까지 발탁된 재현 씨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도 안 됐는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수고 우리한테는 사실은 보물 하나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과 같이 반복되는 오후 연습. 매 때마다 약 15km 정도를 달린다는데 15번을 오가는 셈이네요. 아, 지금 햇빛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등지고 있고 조금 여유 있게 쉬었다가 내려가자고. 오후 3시간 넘었지만 물에 반사되는 햇볕은 꽤 따갑고도 덥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훈련에 지칠만도 하건만 묵묵히 이겨낸다는 재현 씨인데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거에 또 해맑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욕심을 갖고 태어나게 저렇게 한다는 게 진짜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스타트 되게 잘 되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빨개졌어요. 어디? 스트랩에 걸리는 거야 자꾸? 배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비가 팔에 계속 걸리나 봅니다. 반창고를 붙이면 어떨 거고? 반창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 하얀 거로 이렇게 했고. 방법을 찾아보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 내가 힘이 빠져 이렇게 배를 못 뜨겠다. 제가 한번 해보자. 진짜? 지현 씨가 보트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며 나섰는데 괜찮을까요? 얘 막 다리 떠는데요. 지금처럼 웃을 수 있는 재현 씨의 평범한 일상은 수만 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멀쩡한 상태에서 다리 절단하고 안 좋은 생각도 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주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혼자 스스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걸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그냥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망보다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갔다는 재현 씨. 당신의 긍정 에너지가 더 큰 힘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날 여유 부릴 만한 주말인데도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남녀공항이었어요? 네. 중학교 6년. 남녀공학인데 분리입니다. 반은 여자, 반은 남자. 그래도 야 같은 학교에 있다는 게 요즘. 나 남중 남고 근데 호레비만 다 나왔네. 그런 생각은 있나? 일단은 그렇고 얘기는 하나. 예, 얘기는 하는데 그냥 그러고 보니 올해 24, 25인 두 사람. 한창 사랑할 나이에 빠질 수 없는 대화죠. 얘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대회전 연습하러 온 다른 팀들도 보이네요. 울지 않게만. 많이 찢은 거 아니? 아니 괜찮아요. 팔 당길 때 스트랩이 자꾸 여기 걸려서 좀 상처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어제 불편해하던 부분이군요.
이 장치는 장애인 조정 선수들에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야 한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 이제 배가 뒤집히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빠지게 하게끔 설치를 해놓는 거고. 자, 이젠 연습할 시간입니다. 원래 원상복귀해서 타는 게 원래 나. 올자로를 손가락 이걸 조금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씌우는 거니까 좀 이따가 그 센치만 얘기해줘. 들어와서 그거로 바로 조금 좁혀줄게. 선수와 감독 간의 대화는 최상의 상태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계속 걸리니까. 맞출 때 이게 올라간다고 막 좋은 게 아니라 뒤로 또 살짝 밀릴 수도 있어. 여기 왜 들어가셨지? 똑같은 길이어야 할 양쪽 핸들이 조금 틀어져 있어 균형 잡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밸런스를 못 잡고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은 폰턴을 내려서 물에 닿게 해요. 아무래도 그게 저항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1000m 시합하면 한 1분 정도도 차이 날 거예요. 휴일도 없이 계속된 훈련. 군인일 때도 비슷했다며 별일 아니라던 재현 씨지만 힘든 건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시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어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서 있어야 될 그런 자리는 그냥 차라리 서 있는 게 더 편해서 서 있기도 하고. 두 다리를 잃고 생활한 지도 벌써 4년째. 여전히 적응 중입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재현 씨의 부모님인데요. 물 위에 아들을 보고 미소가 끊이지를 않는군요. 물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딴 생각을 안 하게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처음에 했던 거 그거네. 독일에 정기점검 이렇게 보냅니다. 신발만 바꿔 신어도 이렇게 0.1mm의 차이가 있어도 넘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보죠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 부모죠. 감독님, 제2의 부모님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외국 선수들 하는 거 봤는데 외국 선수들은 호흡이 딱 일정하대요. 끝까지 일정하던데. 그런 거가 다 테크닉이니까 이제 하나 배워야죠. 이 단기로는 힘들고 제안을 보니까 한 중간쯤 가니까 숨차죠. 올라오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보기 네, 때문에 보고. 거의 반 지도자 돼요. 제2의 부모와 제2의 감독인 셈이군요. 운동한다고 애쓰는 아들. 맛있는 걸 먹여야겠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나왜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밤에 쉬는 수밖에 없다. 당신 같으면 안 쉬겠나. 옆에서 볼 수 없으니 하나하나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아, 나 그냥 먹을래. 그래서 그냥 먹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좀 나 여기 내 튀김 넣을 거라고. 내내 듬직한 하선수였는데 이럴 때 보니 영락없는 막내 아들 맞네요. 부모님은 부산 토박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사고 후 조정을 하겠다며 타지살이하는 아픈 아들이 눈에 밟혔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 얼마 전 부산을 떠나 아들과 가까운 용인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부산에 같으면 이렇게 이런 시간이 없죠.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도 또 오고 우리는 이렇게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저희는 자주 봐요. 매일 또 영상 통화도 제가 맨날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은. 어린 시절의 재현 씨는 큰 병치레 없이 속도 안 썩이는 딸처럼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야구 선수를 꿈꿨지만 너무 늦게 시작한 나머지 그만두게 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직업 군인을 권했죠. 그런데 제 때문에 또 다친 것 같아요. 제가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1년 내고 그렇습니다. 1년 내고. 나는 또 남자라고 또 밖으로는 뭐 처음에 이제 몇 번 울고 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없어
답답했던 지난 날들. 그간 잘 버텨준 아들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헤어지기 전 아들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해외 대회 참가 등 바빠진 재현 씨 일정 탓에 이제야 와본답니다. 이게 니들 도시락이구나? 네, 그거 오는 거. 그래서 보내주고 먹고 빈통 보내주고. 이거 그냥 이대로 어. 현관 앞에 놔두면 아침에 바깥 가서 이거는 갖고 가고 다시 갖고 오고. 먹을만해? 네, 괜찮게 잘. 맛있으면 돼. 그나마 이렇게 지내는 곳을 보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힘들겠네. 아이고 사는 게 이러구나. 불편하진 않냐? 숙소가 다 그렇지. 뭘 해줄 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 힘들어. 힘들어? 박지 똑 떨어졌어. 계속 어적을 신으니까 이 상처가 안 나요. 쉽사리 나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아들의 온몸에 남은 흔적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4년 전 그날은 부모님께도 악몽이었습니다. 온 침대 매트에 다 피고 붕대를 감아놨는 그 감은 상태를 보니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감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피를 보고 나서 엉덩이 한쪽이 두부 한 모 정도가 푹 파진 것처럼 엉덩이가 이제 거기가 살이 없이 파열이 돼 있던 거예요. 거기 지금 파편도 많이 있어요. MRI 이런 것도 MRI도 지원이는 못 찍어요. 뭐라죠? 자석이라 하니까 거기 다 딸리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는 깨있고 하루는 죽어있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한두 번도 참 힘들고 어려운 수술들인데 21번을 자식을 거다 집어넣고 살아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 부모로서는 그거 녹아내리죠. 매일 새벽 5시면 아들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재현 씨도 마음을 추스리고 고통스러웠을 재활도 이겨내 주었죠. 그리고 조종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하진 못했습니다. 먼저 겁부터 났어요, 저는. 아, 저러다 또 운동하면 또 다치면 어떡하지? 배에서 이렇게 물에 혹시 빠지면 어떡하지? 몸도 아픈데 과연 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또 저희들 볼 때는 잘하고 잘했다 있으니까는 싶어. 잘했다 싶습니다. 어쨌든지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뭔가 자꾸 도전을 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을 상처지만 아들을 위해, 아들을 통해 힘을 내봅니다. 저희들이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묻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또 재현이가 또 워낙 밝게 본인이 이겨내고 하니까 아유 저희들은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아들들을 보고 저희들도 이렇게 힘을 내고 살 거니까요. 며칠 뒤 대망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선전을 거쳐 결승전이 치러질 오늘, 만반의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재현 씨는 많은 취재진의 관심을 받고 있군요. 오늘 저 컨디션은 어때요? 컨디션은 일단 괜찮은데 엊그제 어깨를 좀 찔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등을 하는 게 목표인데 열심히 해봐야죠. 조정 경기는 배의 무게를 잽니다. 너무 가벼워도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둔 건데 재현 씨가 출전하는 PR1의 최소 무게는 24kg, 25.5kg으로 무겁게 통과합니다. 배에 다는 3번 깃발은 지정 레인 번호, 예선전 1등이 받는 번호라네요. 1, 2등이 가운데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제일 끝이 좀 안 좋아요. 파도도 이제 영향 제일 많이 받고 그렇다 보니까 긴장은 안 되는데. 긴장 안 된다더니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되죠. 때마침 반가운 응원군이 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귀여운 반려견 이삐.
재은이 강아지.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었지. 퇴원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지가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가 가서 도와주다가 그랬던 애랑. 경기 보러 오시면은 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도 재은이가 뭐 화이팅하는 모습 보고 하면 좋죠. 자, 드디어 경기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힘 팔에 들어가면은 눈매로 진짜 바로 꼭 올라옵니다. 연습밴드를 딱 가볍게 해야지. 정식 조정 선수가 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재현 씨.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재은아! 화이팅! 출발했습니다. 1000m의 물길을 가르는 몇 분, 보는 제가 다 땀이 나네요. 재현 씨가 1등으로 들어섭니다. 아이, 얼마나 좋을까요? 수고했어. 아, 했어요. 강하다. 미소가 환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1등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1등을 해서 다행이네요. 이제야 털어놓는 부담감. 이걸 이겨내고 우승까지 참 대견하네요. 오늘의 결과 재현 씨는 만족할까요? 지금 1등으로 만족하지는 못하고 일단 제일 가까운 지금 목표는 다음 주에 이제 또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일단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멈추지 않는 재현 씨. 이제 시작인 그 길에 모두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아직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지만 차츰차츰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되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딴 금메달처럼 인생도 앞으로 금메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은이 화이팅! 계속 화이팅! 지금까지 저는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별 탈 없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운동 열심히 하면서 목표를 꼭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라고 좀 그냥 저 자신한테 계속 그렇게 각인시켜주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재현이란 사람의 중심은 그대로였죠. 하고 싶은 걸 찾고 뚝심 있게 나아가는 긍정적인 마인드. 쉽지 않았을 길을 열심히 가려는 재현 씨. 당신의 내일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